오늘도 어김없이 SNS로 거침없이 스크롤을 해대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익숙한 단어가 들어간 피드를 발견했어요. 한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 한강. 한강? 설마 그 한강? 한때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강 작가. 이번에도 노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거예요. 나도 재밌게 읽었었지? 문득 그 작품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책을 찾기 위해 서재를 찾았죠. 우리 집에 이렇게나 책이 많았나? 빼곡하게 꽂혀있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보였어요. 뜨문뜨문 몇몇 아는 책을 제외하곤 대부분 낯선 책들이었죠. 그동안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던 제 자신이 생각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찾고자 했던 한강 작가의 작품을 빼내들었습니다. 대단한 작품이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문득 서재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며 다른 작품들도 궁금해졌고, 독서를 즐기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북콘서트를 가보게 됐어요. 북콘서트를 방문했을 때 조금은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에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자리를 빛내고 있었죠. 국가를 불문하고 저마다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을 접하고 있었죠. 문화적 다름에서 느껴지는 K북의 신선한 내용이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 문학의 우수성이 실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신선하다, 너무 좋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요. 우리의 K 콘텐츠가 글로벌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콘텐츠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몰리고 있을까요? 바로 K북입니다. K북도 최근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K북,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었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자 최초의 아시아 여성이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우리나라는 한때 한강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전 국민이 그 책을 읽기 위해 너도 나도 책을 구입하기도 했죠.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의 글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시적 산문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 기본적인 한국의 역사와 문학의 깊이를 전달하고 한국 문학은 그 물결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작가들이 한국의 깊은 문학성과 현대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2023년 천명관의 소설 고래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었죠. 이는 한국 스토리텔링의 성숙함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작가들이 쓴 번역된 문학 작품들도 2023년에만 13편이 해외 언어로 번역돼 국제적인 다양한 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그야말로 K북의 작품성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K 콘텐츠 중에서 K북이 어떤 이유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먼저 K북은 한국 문화와의 더욱 깊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죠. K-팝과 K-드라마가 화려함을 선사하는 반면 책을 통해 가족, 전통, 역사, 현대생활의 어려움 등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죠. 독자들은 무엇이 한국을 한국으로 만드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독특하고 대담한 스토리텔링이에요. 한국 작가들은 이야기 흐름이 상당히 신선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 스타일, 아이디어를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판타지, 사실주의, 마법적 요소까지 혼합해 장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독자들은 이 매력에 빠졌고, 이로 인해 K북이라고 하면 완전히 신선하고 독특하게 느끼는 거죠. 그럼 K북의 인기를 어떻게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두껍고 무거운 책,
거기에 여러 권을 들고 다니려면 정말 힘드셨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디오북과 전자책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K북도 하나의 콘텐츠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태티스타가 분석한 2020년부터 2026년 글로벌 오디오북과 전자책 시장 규모를 보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쇄 도서 판매는 감소했지만 반대로 오디오북과 전자책 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죠.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오디오북 시장의 규모는 79억 3천만 달러, 한화 약 11조 45억 원 규모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미국 아마존 기업의 전자책 서비스, 킨들입니다. 이 서비스가 전자책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현재 2024년 기준 시장 규모가 146억 1천만 달러, 한화 약 20조 2,700억 원 규모라고 해요. 정말 엄청난 시장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트렌드는 2024년 출판 산업의 변화를 이끌 핵심 요소가 AI라는 겁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 출판 업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장문 도구는 작가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글을 쓰고 반대로 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게끔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기술적 혁신으로 출판 업계에선 독자들의 소비 행태와 데이터를 분석해서 디지털 마케팅에 활용하고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저도 너무 공감됐던 부분인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느긋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한 도서 요약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한다는 건데 유럽의 많은 스타트업에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수천만 명의 구독자들이 책의 핵심 내용을 짧은 텍스트나 오디오 형태의 요약본으로 접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게 우리나라 K북의 글로벌 수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먼저 글로벌 출판업계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2023년 글로벌 출판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달러로 지금 환율로 계산한다면 하나로 약 279조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2027년에는 약 1,920억 달러, 한화로 약 268조 원 규모로 연평균 1%씩 감소한다는 거죠. 출판업계는 감소하지만 오디오북 또는 전자책 성장에 따른 시장의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중국만 보더라도 최근에 디지털 독서 시장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성장률은 22.33%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판업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서 수출입액을 보면 상황이 완전 다른데요. 표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일반 도서 수출액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출판업계는 K북의 가파른 성장세를 몸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가진 우리나라 K북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비롯해서 K 출판업계에도 자랑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나라 K북의 진정한 가치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